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말이죠, 토지, 그렇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별도 합산, 두 번째로 이제 종합 합산 이렇게 보실 거고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 정의 다시 나오죠?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종부세 주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종부세 주택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개념을 잡으셨을 거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내용인데요. 토지는 주택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호텔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이제 창업자 여러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현재 소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일정한 대상이 충족이 되면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호텔의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깔고 있는 우리 이제 토지 있죠? 이 땅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합산하는 거거든요. 합산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어떤 토지가, 내가 보유한 토지가 다 한꺼번에 합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서, 구분별로 이렇게 합산을 하거든요. 그 내용부터 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지,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를 했던 우리 그 소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계산 구조로 내가 세금을 얼마 납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이해가 좀 쉬우실 거고요. 앞으로 이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내가 과세 대상이 되겠구나. 이 정도면은 내가 과세 대상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그 세 번째 강의 시간이죠.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취득록세, 재산세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 번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 네 번째 강의를 마친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토지, 그렇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계산 구조가 똑같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나. 그래서 종부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재산세를 먼저 좀 강의를 듣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토지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주택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 토지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번 시간에 제 강의는 굉장히 그냥 쉽게 웃어가면서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과 토지에 대한 세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액이 이렇게 결정되죠. 그러면 재산세를 우리가 납부할 때 토지분 재산세를 납세한 거를 기납된 재산세 이게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역시 토지도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역시나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토지도 역시 공시가격의 합계액.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 되겠죠? 네, 공시가격의 합계액에, 네, 합계액입니다. 총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본공제를 우리가 받으시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세 표준을 우리가 알면은 또 세율만 알게 되면은 세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네, 강의를 해드리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할 때 말이죠. 재산세를 납부할 때 과세 대상이 뭐죠? 재산세는 네, 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네, 주택, 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 5가지. 이 5가지를 우리가 취득했을 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말씀을 드릴 때 토지분은 어떻게 우리가 또 구분을 했느냐? 토지는 첫 번째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토지도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표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를 우리가 납부할 때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그럼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저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토지 또는 아주 고율을 적용하는 그런 토지가 따로 분리시켜서 말이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합산한 거. 이 토지가 여러 필지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전국에 있는 거를 다 묶어서 이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별도 합산도 마찬가지고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죠? 네. 여기는 이제 영업용.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호텔의 토지는 영업용 토지죠? 영업용 토지. 그러면 호텔을 보유한 현재 이제 소유권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그 호텔의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별도와 종합을 왜 구분을 하느냐? 그러면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하면은 토지분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데 세율도 다르고요. 토지의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다음에 이제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나오는데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는 뭐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비영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업용, 영업용 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대지 있죠? 나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이 없는 땅, 그죠? 그냥 땅만 있습니다. 네. 허가가 나와요. 승인이 나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무슨 건축물이죠? 그렇죠.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이제 나대지죠. 비영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런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또 따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별도 합산, 두 번째로 이제 종합 합산 이렇게 보실 거고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 정의 다시 나오죠. 네, 일반 영업용, 일반 영업용 호텔입니다.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의 업무 또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년도 6월 1일 현재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벌써 재산세를 냈다 이겁니다. 예, 재산세 무조건 내죠. 네.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당해년도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80억은 해당되지 않죠.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9월 1일, 6월 1일은 제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강의할 때 제가 이게 열변을 통해서 이거 강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예를 여러 개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해당 연도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에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종부세, 토지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토지의 공시가격, 여기에서 토지의 공시가격, 공시지가죠.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된다. 네, 그러면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공시가격이 80억이면 실거래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산가 중산층 이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자 정도 된다면 굉장히 재력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이제 과세 표준이죠. 네, 과세 표준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율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토지분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분 이제 세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과세 표준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공시가격의 합계에 마이너스 기본공제 금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주택하고 똑같죠? 네, 이것이 바로 과세 표준의 공식입니다. 이것도 하나 외워놓으셔야죠. 네, 똑같아요. 주택하고. 단지 이제 기본 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좀 다르겠죠? 주택과는. 네, 그래서 기본 공제액이 80억입니다. 그래서 8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된다 그랬죠?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해야 기본 공제 80억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8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어떻습니까? 주택의 경우, 네, 60%였죠? 그러면 개별 공시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분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한번 보시면 거의 이제 매년 개정이 됐는데 19년도에는 85%, 20년대는 90%, 21년대는 95%. 작년이죠? 네, 작년부터는 재작년이네요. 2022년부터는 100% 이렇게 공제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 정했습니다. 100%.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세금이 완화가 됐죠? 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과세 표준은 적게 잡히겠죠? 네. 과세 표준이 적게 잡히면 납부할 세액도 적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공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본 공제 금액이 높을수록 과세 표준이 적게 나오니까 세금을 우리가 조금 적게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보시겠고. 자, 이렇게 보시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주택은 6단계였죠. 6단계, 개인의 경우에. 그런데 토지는 3단계입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당해년도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재산세는 시군구가 관할하죠. 시군구에서 1차로 과세하는 재산세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죠. 지방세 중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세금을 관할하는 관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문의를 하러 갈 때에는
그 재산, 그 토지와 그 주택이 있는 건축물에 있는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야 됩니다.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을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부세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당 그 관할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세무서.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관할하는 관청이니까 세무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도 보시면은 종부세가 재산세 세율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한번 보실까요? 비교 분석을 제가 해놨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율을 이렇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과세 표준이 200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는 0.5%고요.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0.2%입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 200억을 초과하고 40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0.6%. 예,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2억을 초과하고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0.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4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세율이죠. 0.7% 적용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0.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 호텔이나 모텔을 보유한 경우에 무조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을 했을 때 토지 가격 얼마, 건물 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얼마에서 이제 취득을 하죠.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 호텔, 모텔 같은 경우는 타 부동산에 비해서 가격 형성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소유권자는 10억을 초과하는 0.4%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서 아마 부가 징수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납부를 했을 거고요. 이 토지는 언제 내죠? 네, 매년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납부하죠. 그때 이제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0.4%를 다 이렇게 적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보시고 자, 세액 계산을 한번 이렇게 구조를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액이 나오겠죠. 이 세액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세액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번 더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어떤 걸 해주느냐? 주택처럼 기납된 재산세를 납부한 거 여기서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제 150%를 적용합니다. 1.5배. 네, 그리고 납부해야 될 세액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 금액을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제도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부담 상한제가 낮으면 낮을수록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150%면은 1.5배니까 네,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죠. 네, 별도 봤으니까 이제 종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의가 다시 나오죠. 정의, 나대지 설명드렸습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 비영리 토지, 비영리 토지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돼야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죠. 네,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로 끝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당해년도 과세 대상 토지에 관한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합산은 얼마였죠? 네,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였죠. 네, 그런데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5억,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된다. 이게 좀 바로 차이점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네, 공제액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을 보시면 공시 가격의 합계 마이너스 기본 공제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5억을 공제해준다. 네,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어떠냐? 19년도에는 85%, 20년도에는
90%, 21년도에는 95%, 22년 이후에는 100%, 10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된다. 여기서도 역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과표가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세율이죠. 세율. 역시 재산세와 제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역시 토지는 개별이든 종합이든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이는 당해년도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1차로 과세하는 재산세보다 종합이나 별도나 똑같죠? 높은 세율, 재산세보다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분 종부세의 과표는 개별 합산 과세 토지의 과표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종부세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과표는 이렇게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15억 이하는 1%, 15억 초과 45억 이하는 2%, 45억을 초과하는 경우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 자체부터 다르죠. 과표가 5천만 원 이하인 건 0.2%,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이하인 경우에는 0.3%, 그리고 과표가 1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보다는 높은 세율로 적용해서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네, 예외적인 겁니다. 신고 납부는. 네, 그렇게 보셔서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세액 계산 구조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고, 이제 공제해 주는 게 기납된 재산세, 그리고 또한 납세 세부담 상한제 150% 1.5배를 우리가 공제를 받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세액 공제가 또 따로 있었죠. 연령별, 보유 기간별 이렇게 있는데, 토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주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세액 공제 이런 게 있는데, 토지는 개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나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나 이 세액 공제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하나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저번 시간에 보셨던 이제 주택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보신 내용은 토지분 개별 합산 과세 대상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종부세 마지막 강의 시간이죠. 네, 그 4번째 강의 시간 납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